자, 여러분들, 쇼헤이 오타니 선수의 2021년 시즌은 역대급이다. 아니, 사기 시즌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기록들을 오타니 선수가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뭐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선수, 그러한 시즌을 오타니 선수가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일본 선수들 또한 올 시즌 상당히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수준대에 오르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된 켄타 마에다 선수의 시즌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최근에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아니 4점대에 가까워지면서 먹튀다, 뭐 한국으로 와야 된다, 뭐 이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 선수들도 올 시즌 대부분 오타니 선수 제외하고 말이죠, 상당히 최근에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르비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들어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했고요, 6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6.94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전체 평균 자책점이 이미 4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전반기만큼은 뭐 최고의 시즌, 최고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올스타까지 뽑혔던 기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때 1승 3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5.48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즌 전체 평균 자책점이 4점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오타니 선수 다음으로 최고의 전반기를 보냈던 이 두 명의 선발 투수들 후반기 때 들어오면서 이미 4점대 평균 자책점에 진입을 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게 된 선수가 켄타 마에다 선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작년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사이영상 레이스에서도 2위로 시즌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마에다가 LA 다저스를 탈출하게 되면서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게 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의 구단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도 에이스를 찾았다, 그런 느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올 시즌을 기다렸습니다만은 올 시즌 내내 성적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에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내년 후반기쯤 복귀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됐는데, LA 다저스에서 제대로 된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미네소타 트윈스 와서 리그 최고 정상급 투수로 그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상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셧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시즌 마에다 선수의 시즌의 흐름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승 5패 거뒀고요. 평균 자책점 4.66, 거의 뭐 5점대에 가까운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죠. 21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고 106이닝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 마에다 선수의 올 시즌 스타트 시작 자체가 좋지 못했죠. 그리고 시즌 내내 약간 퐁당퐁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4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책점 6.17, 5월 한 달 조금 좋아지면서 4.19, 그리고 6월 한 달은 6.43, 7월은 좋았습니다. 평균 자책점 2.15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9위를 찾았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만은, 하지만 8월 한 달은 뭐 5.75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 이러한 시즌을 보냈던 선수가 바로 마에다 선수였습니다. 아마 8월 달서부터는 몸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기록이 나빠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작년 시즌 6승 1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한 선수가 마에다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시즌과 올 시즌의 기록, 디테일한 기록들을 좀 살펴봤는데 구속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빠른 공 같은 경우에는 1마일 정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마저 한 가지 재밌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시즌 마에다 선수가 포심을 던졌을 때 피안타율이 8.6리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의 피안타율이 무려 2할 9.72, 구속의 차이는 1마일 정도 됐는데 스핀수도 비슷했고요. 작년에 거의 언히터블 느낌이었던 마에다 선수의 빠른 공이 올 시즌만큼은 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타로도 많이 이어졌고요. 실제로 이게 부상과 또는 몸 상태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시즌과 올 시즌 가장 큰 차이점은 빠른 공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에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장된 연봉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대신 옵션이 많은 그런 계약 형태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시즌 이렇게 시즌 아웃이 됐고, 그리고 내년 시즌도 많아봤자 뭐 후반기밖에 뛰지 못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연봉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봉 300만 불 받았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한 250
50만 달러 정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다 선수가 1000만 달러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기본 연봉이 300만 달러밖에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못된 계약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마에다 선수가 여기서 들어 눕는다고 하더라도 몸값이 워낙 낮기 때문에 먹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왜 마에다 선수에게 이런 부상이 찾아왔을까요? 제가 LA 다저스 시절 이닝수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4년 동안 589이닝밖에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닝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보직, 불펜과 선발을 오가는 과정에서 몸 상태에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만으로 33살이기 때문에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의 피로도가 좀 쌓이면서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네소타 트윈스 구단이 마에다 선수에게 걸었던 기대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마에다 선수가 이렇게 들쑥날쑥 그리고 결국에는 시즌 아웃이 되면서 트윈스 또한 상당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르비쉬 선수도 기구치 선수도 후반기 들어와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에다 선수가 저는 가장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워낙 기대감이 높았고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켄타 마에다 선수가 작년처럼 단축된 시즌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즌을 선발 투수로서 과연 치를 수 있을까? 아직 이 부분만큼은 검증이 덜 됐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LA 다저스 시절에도 선발 기회 많았었죠. 하지만 선발 투수로서 2시즌, 3시즌 쭉 이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됐긴 합니다만은 일단 수술은 받았기 때문에 좋은 몸 상태로 재활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마에다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1년 마에다 선수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 볼티모 오리올스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경기 초반 분위기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나요? 상당히 류현진 선수가 조심스럽게 피칭을 했거든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한테 그런 모습, 특히 경기 초반에는 워낙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선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류현진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장타를 많이 내줬던 그러한 경기 흐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난 시카고 와이삭스전 같은 경우에는 홈런 3방 내주고 경기 초반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류현진 선수가 조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는 피칭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요. 일단 삼진도 잡아내긴 했었습니다만은 카운트 초반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느낌으로 피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초반에 투구수가 조금 많았었고, 하지만 3회 때서부터는 조금 공격적인 피칭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류현진 선수의 구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속으로 확인해봐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좀 있었다, 공끝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 피칭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류현진 선수의 최고 구속이 92.7마일 나왔고, 그리고 빠른 공의 평균 구속 같은 경우에는 시즌 평균보다 1마일 정도 높은 90.9마일 나왔습니다. 물론 메이저리그 다른 강성구 투수들에 비해서 아주 빠른 공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경기에 비해서 류현진 선수의 구속이 많이 나왔던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3회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공격적인 피칭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어느 경기보다도 오늘 류현진 선수가 빠른 공 의존도가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전체 볼배합을 보면요, 포심이 48%, 커터가 22%, 체인지업은 18%, 그리고 느린 커브는 12%를 기록을 했는데 포심 패스볼의 비율이 거의 50% 가까웠거든요. 아마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 중에서 포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가 오늘 경기가 아니었을까. 솔직히 저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 비중이 조금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포심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아무래도 경기를 치르면서 빠른 공의 위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 자연스럽게 류현진 선수가 빠른 공을 더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회서부터 5회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이었죠. 볼넷 2개밖에 내주지 않았고 노히트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6회서부터 상황이 조금 꼬였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득점권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의 피칭 내용이거든요. 특히 투아웃 이후 상황에 득점권에 주자가 나가 있었을 때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은데 아마 올 시즌 내내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투아웃 이후에 득점권 상황에서 적시타를 많이 내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아웃 이후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2할 9푼 6이고요. 그리고 POPS가 896입니다. 솔직히 이 기록만큼은 류현진 선수다운 그런 기록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아웃 이후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1할 8푼 1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시즌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서 피안타율 1할 7푼 2리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할 때 피안타율을 기록을 하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할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올 시즌 뭐 다른 아쉬운 부분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투아웃 이후 상황에 이렇게 높은 피안타율이 가장 좀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위기 상황 하면은 또 류현진 선수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나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고 난 이후에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기록이 조금 좋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상황에 이 체인지업 7투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그게 2타점 적시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볼티모어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류현진 선수가 9월 한 달 남은 한 달 동안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류현진 선수가 워낙 잘해왔고 그리고 그동안 류현진 선수가 워낙 위기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뭐 투수가 항상 잘할 수 없는 게 또 여러분들 야구 아니겠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실투를 많이 그렇게 던지는 선수는 여러분들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그리고 특히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그 실투 하나가 계속 정타로 이어지고 또 적시타로 이어지면서 좀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류현진 선수의 구위가 떨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 절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투가 한두 개씩 나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에서 아까 제가 류현진 선수의 구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하이패스볼을 던지면서 오늘은 좌우 피칭보다는 위아래 피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 피칭을 자신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은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본인의 공에 구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는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과정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풀지 못할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풀어낼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항상 9월 한 달 동안 성적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이긴 합니다만은 현지 시간으로는 8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 워낙 잘 던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빗맞은 타구 나왔고 그리고 시미언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실투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은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선 지원만 조금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시미언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하지만 여러분들 야구에는 만약이란 것은 없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